안녕하십니까. 이재창 정치때리기입니다. 오늘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크게 요동치는 총선 판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승부처는 아마 그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에서 굉장한 지금 변화 양상이 감지됩니다. 그 원인은 아마 여야의 공천과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 그리고 국민의힘의 잡음이 덜한 한동훈식 공천, 이게 아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잘하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 아마 2주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4.10 총선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래서 이제 1당이 140석 정도, 그리고 2당이 아마 이제 130석 안팎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보다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총선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은 할 수 없고요. 아마도 총선까지는 두세 번의 큰 변곡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공천의 양상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게 그 민주당의 공천인데요. 뭐 제가 비명 행사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처음 썼던 그런 용어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많이 최근에 그 민주당 공천 양상이 비명 행사 공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그에 공감하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마 이제 한강벨트와 이제 낙동강벨트, 그리고 이제 수원벨트, 이게 총선의 이제 3대 승부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일단 한강벨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강벨트라고 하면 성동과 뭐 용산,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등 한 8개 정도 지역구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구다 해서 이제 한강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한강벨트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받는 지역이 아마 동작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작을에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전하고 있고, 여기 현역은 이수진 의원이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그 나경원 의원이 물론 이제 오차범위 뭐 안쪽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냥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뭐 지난번에 이제 리서치 조사에서는 8% 정도 이제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발표된 KBS가 뭐 실시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뭐 41대 37 정도로 뭐 근소하지만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동작을의 분위기 자체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초반 분위기는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추미애 의원 뭐 투입설이 나왔었어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죠.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을 투입하면 오히려 나경원 의원 10% 이상을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마도 민주당이 그런 공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현역 의원을 재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카드를 고민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동갑도 이제 관심사죠. 여기는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 KDI 출신의 이제 경제 전문가인데요. 윤희숙 전 의원을 투입했고, 여기는 그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출마를 선언한 지역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대신에 다른 사람을 지금 뭐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 민주당에서는 아마 임종석 실장한테 그 송파 을로 가라 이런 제의를 뭐 그냥 간접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임종석 실장은 성동갑 지키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도 이제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유동성이 있는 지역인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그 윤희숙 전 의원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사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거다 이런 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고요. 한 조사에서는 뭐 한 4% 그리고 한 조사에서는 3% 정도 이렇게 이제 임종석 실장이 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 후보를 좀 임종석 실장 대신에 다른 사람을 좀 투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펜앤마이크가 실시한 리서치 조사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아마 2%포인트 정도 뭐 조금 더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리서치 KBS 조사입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33대 30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격차가 아주 뭐 거의 나지 않는 거다. 이게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조사에서는 뒤집힐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오차범위 안의 조사는 뭐 예측 불허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최근에 또 그 영등포 뭐 을 조사도 있었죠. 영등포 조사에서도 오히려 뭐 저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용산은 뭐 현역이 지금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거기가 국민의힘이 지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초반에 그 한강벨트의 기선은 제압한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 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 하면은 이제 낙동강을 끼고 있는 김해갑을 뭐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양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총괄해서 낙동강 벨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다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겠죠. 가장 뭐 핫한 지역이 아마 그 양산, 경남 양산을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제 의원이죠. 이분이 이제 현역이고 여기에 도전장을 낸 게 이제 김태호 국민의힘 그 의원입니다. 김태호 의원도 전 경남지사고요. 경남지사도 지냈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가 원래 저 경남 뭐 거창 뭐 이쪽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에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가서 그 김두관 의원하고 맞붙겠다 이렇게 이제 지역구를 옮긴 지역이에요.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뭐 8.1%포인트 오히려 김태호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거기는 김태호 의원이 선거 운동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지역에 원래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가 왜 내가 출마를 하는데 이렇게 낙하산 공천하냐에 좀 반발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선거 운동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 김태호 국민의힘 그 후보가 더 앞서는 걸로 나왔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한국 리서치 뭐 KBS 조사죠.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뭐 오차범위 내지만 40대 37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여기서도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운동을 안 했는데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온다면 그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그냥 뭐 지금 사실 그 지지 호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도 안 한 상태에서 이미 앞서는 걸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훨씬 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좀 앞서 나갈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이번에는 뭐 김해, 가불 뭐 이런 데가 전부 이제 저 국민의힘에 중진들이 다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뭐 저기 서병수 부산시장제는 서병수 의원이 또 뭐 김해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김해 지역에는 이제 밀양에서 뭐 삼선한 조혜진 의원이 또 그쪽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쉽게 이기기는 어려운 정말 접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과 이제 한강벨트는 아니지만 또 다른 관심 지역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전한 인천 계양을인데요. 인천 계양을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크게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뭐 지금 오차범위를 근소하게 뭐 지나거나 마는 뭐 요런 정도고.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KBS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나왔어요. 44대 34.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조사에서는 오히려 그거보다 좀 격차가 조금 더 줄었던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막상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격차가 뭐 사실은 늘어날지 줄어들지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명도, 그 다음에 이제 이름값이죠.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매일매일 언론에 나오지 않겠어요.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지역 표박가리에 나서면 아마 이 대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래, 자리를 비우고 전국의 지원 유세를 다니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은 공천 파동이라 할 정도로 이 비명 행사, 이런 공천 때문에 후폭풍이 지금 거세지 않습니까? 김영주 사선의 영등포갑 김영주 의원이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요? 탈당했죠. 탈당했고, 어제는 이제 박용진 의원, 그 다음에 윤영찬 의원 등이 또 반발했고요. 오늘은 또 광주의 송갑석 의원이 이건 공천 파동이다 그러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당화 논란도 굉장히 이제 거센 상황이고, 그래, 아침에 오늘 누군가는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이제 불출마 카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 불출마하게 되면은, 배지를 못 달게 되잖아요. 배지를 못 단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같으면,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대표직을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불출마를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만 이제 대표직은 전격적으로 물러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천이 다 끝나면 사실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그래서 크게 본인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자기 지역구 총선에 선거에 전념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8월인가 9월에 이제 다시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때 나가면 지금 사실상 이런 공천파동이 난 이유가 친명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명계를 쳐내는 과정에서 이런 파동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달만 있다가 다시 출마하면 거의 100% 이제 민주당 대표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굳이 그거에 크게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만에 하나 물론 이제 선거에 진다면 이제 선거 패배 책임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대표를 그만두면 좀 책임론에서 약간은 이제 비켜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사실상 공천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드는데 여야가 이제 그런 막바지 공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헛발질하고 공천을 잘못하면 굉장한 이제 악재가 돼서 선거의 패배로 가는 첩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공천 과정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번에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석과 그 전망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